안녕하십니까. 한국전력 주주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분들, 지금 한국전력이 3일 연속으로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이럴 때일수록요,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꼭 매수에 대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미리 물량을 조금 매수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도에 대한 타점을 이제 잡아가야 되는지 오늘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우리 주주분들도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셨죠? 제가 먼저 우리 주주분들한테 이 한국전력이라는 종목을 사실 제가 굉장히 오랜 기간 촬영을 해오고 있어요. 작년 7월부터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촬영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거의 매일매일 이제 영상을 좀 촬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당시에 이 한국전력이라는 종목을 사실 선정을 해서 지금까지도 뚜렷하게 저는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지는 않았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매도를 왜 아직까지 결정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좀 떨어졌다라는 거는 정말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를 저는 좀 알려드리고 싶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이 정말 실망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가 어차피 대응을 잘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제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에다가도 더 매수를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매수를 한 번씩 남겨주시고, 나는 매도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매도라고 남겨주시면은 영상 제작하는데 참고해가지고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셨죠? 제가 지금까지 이 한국전력을 처음 선정을 했었던 이유는요, 바로 작년 4월과 5월, 6월 있죠. 요 네모칸의 구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한국전력한테는 매집의 구간이다라고 좀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 매집한 물량을 팔아먹기 위한 과정에서 지금 뒤에 2차에 대한 파동이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근데 우리 주주분들, 사실 주식시장에서요, 올라가면은 계속 올라간다라고 사실 사람들이 말하고, 떨어지면은 다 떨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 저한테도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주분들, 정말 이 한국전력이 정말 끝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떨어진 것만 보면 정말 끝일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저는 항상 주식은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전력이 최근에 이렇게 주가 조정이 조금 강하게 나왔었던 이유는요, 실적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자, 이 한국전력에 제가 여기 화면을 좀 전환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지금 최근에 실적은 보시면 굉장히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전력한테서 좀 문제가 됐었던 거는 바로 이 코로나 시기거든요. 그래서 약 2년에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적자를 봤습니다. 네, 왜 적자를 봤을까요? 코로나 시기니까 한마디로 전기료를 사람들이 덜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자폭이 커졌는데, 아무래도 이 한국전력이 국영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채가만 지금 200조 원이 넘는다라고 발표가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포커스를 봤었던 거는 주주분들, 작년 5월에 촬영을 했을 때도요, 부채는 200조였습니다. 근데 왜 주가가 오히려 올랐냐고요. 저는 이거에 포커스를 맞추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앞으로 전력이 정말 쓰이지 않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전 세계가 AI 혁명이에요. 그래서 이 AI라는 것 때문에 삼성 반도체가 올랐던 거고 SK 하이닉스가 올랐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AI가 발전을 하니까 뭐예요? 로봇까지도 지금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봇 때문에 현대차가 올랐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거를 운용하기 위해선 전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야 부채가 당연히 과거에 돈을 못 벌었던 시기가 있으니까 부채 비율이 높은 거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요. 근데 앞으로 한국전력이 계속해서 돈을 잘 번다라고 하면 이 부채는 어떻게 되겠어요?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전력이 오히려 주가가 상승할 여지가 훨씬 더 많이 남아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200조 원이라는 이 부채 때문에 지금 주가가 떨어진 거라고 하면, 부채가 점점점 감소를 한다라고 하면 반대로 다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제가 당시 한국전력을 선택을 했었던 이유는 저는 앞으로의 실적이 훨씬 더 기대가 되기 때문이다 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췄던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수급적인 부분이었어요. 제가 아까 한국전력이 작년 4월, 5월, 6월 여기가 매집의 구간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에 4월로 제가 한번 수급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정확하게 25년 4월부터 현재까지의 누적 순매수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42670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단위는 천주입니다. 자, 여기 옆에 공 3개를 붙여볼게요. 외국인들만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다른 투자자들은 1000만 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만 지금 4200만 주라는 어마어마한 물량을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물량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최근에만 나왔어요. 왜 고점에서 나오지 않고 왜 떨어질 때 나왔을까요? 당연히 외국인들이 팔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직도 4천만 주 이상의 어마어마한 물량이 쥐고 있다고요. 근데 주주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하면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분명히 수익권에서 비싸게 매도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떨어졌을 때 파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계실걸요? 지금 외국인들이 4천만 주라는 이 물량은요, 얼마나 큰 물량이냐면 최근에 거래량이 1월 20일에 가장 많이 터졌을 때가 얼마였어요? 2600만 주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최근에 3일 연속으로 떨어졌을 때도 지금 이걸 다 합치면 3천만 주가 안 됩니다. 참고로. 그 정도로 많은 물량을 지금 외국인들이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은요, 비쌀 때 매도하는 게 아니라 쌀 때 매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는 저는 한국전력이 아직까지는 끝낼 수 없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최근에 주가의 조정폭은 상당히 컸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지금의 이 기회를 우리가 한번 잘 살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먼저 간단한 팁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자, 주식은 항상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는 구간은 가격의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매물대 차트를 켜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 관점만 잘 이해를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지금 같은 시장에서 계속해서 급등하는 종목들 나오는 거 아시죠? 분명히 공략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잘 보시면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오면요, 바로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요 두꺼운 매물을 지나갈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우리가 원하는 이러한 급등의 흐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최근의 흐름으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이제 한국전력은 사실 떨어질 만큼 떨어졌어요. 왜? 가장 두꺼운 지금 매물대 부근까지 주가가 먼저 눌려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되는 건, 한국전력이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V자 반등을 만들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시나리오는요, 이런 식으로 떨어졌잖아요. 다시 올라가다가 약간 이렇게 횡보하다가 돌파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게 훨씬 더 강하게 상승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60분 봉상으로 갔을 때 한국전력에서 지금 거래량이 그러면 터져야 되는 가격은 어딜까? 바로 지금 현재 가격대 위, 대략적으로는 6만원의 가격대를 지나갈 때가 이제 한국전력의 거래량이 빵하고 터지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얘기를 드리는 건, 지금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찌됐든 간에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하락 추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 추세를 돌파하는 그림이 나오는 거를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세를 돌릴 수 있는 힘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 가격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이 저점이 될 수 있는 가격대는 저는 대략적으로는 한 44,000원, 그리고 한 45,000원 요 정도 가격이면은 지지하는 모습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이제는 우리가 최대한 저점의 구간에서 매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전력이 다시 올라갔을 때만 제대로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잡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매도가 진짜 어려운 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미리미리 제 채널에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한국전력 구독자분들께서는 실시간으로 매수와 이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확인하시면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여기 지금 노란색과 파란색 화살표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은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라는 신호고요. 그리고 이제 노란색 화살표가 뜨면은 올라간다라는 신호예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파란색 화살표가 이렇게 2번 떴는데 뜰 때마다 다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어땠어요? 노란색 화살표가 작년 10월에 한번 떴었고, 그 다음에 지금 1월에 떴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계속 주가가 조정을 받는데 아직까지 지금 파란색의 사실 화살표가 뜨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매도하자라고 얘기를 드리지 못했었고요. 대신에 이제 아마 또 한 번의 노란색 화살표가 다시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때는 우리가 최대한 비싸게 매도하는 거에 집중하자. 그래서 010-4459-6279니까 구독하셨다고만 2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한국전력에 대해서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받아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매매하시는 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특히 지금처럼 주가가 이렇게 조정이 받을 때도 단기성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은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 이유도 최소한 왜 올라갈 것 같은지, 아니면 왜 떨어질 것 같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주주분들도 영상을 통해서 꼭 설명을 들으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정확한 매수와 이 매도에 대한 타이밍 같은 경우는 구독하셨다고만 2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우리 한국전력 구독자분들께서도 매매 분명히 잘 따라오실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한국전력의 그러면 최종 목표가는 얼마를 봐야 되는지 이거 정리를 해드릴 건데, 그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하고도 또 실시간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가지고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었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나서 한국전력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활용하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이런 식으로 클로버처럼 시원시원하게 상승하는 그림을 다들 원하실 겁니다. 근데 진짜 공략하는 방법이 되게 쉬워요. 이것만 정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항상 주식은요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가 뭐라고 했었죠?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두꺼운 매물대를 기준으로 거래량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클로봇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래서 우리가 결국 원하는 건 2만 원의 구간을 지나가면서 3차에 대한 파동이 나와야 한다라는 거를 먼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 영상을 언제 촬영했냐면 8월 29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8월 29일 날 날짜가 바로 요 네모칸 구간이었었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9월 2일에 노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매수를 얼마에 하시면 좋다? 2만 50원에 하시면 좋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됐죠. 그리고 나서 노란색 화살표가 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공략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저는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 주주분들도 충분히 스스로 골라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로보티즈라는 종목도 똑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이게 정말로 쉽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주봉이라는 그림을 가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자, 주봉에서 지금 엄청나게 상승이 흐름이 현재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빨리빨리 올라가는 자리를 어떻게 하면은 공략을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정말 집중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요때도 한번 보시면은 먼저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10만 500원일 때 로보티즈를 뭐라고 했었냐면, 주주분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매수를 아직까지 못 하셨다라고 하면 전 차라리 돌파할 때 따라가시는
하시는 건 어떨까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확실히 10만 5천 원의 가격이 좋다라고 당시 영상 속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드렸네요. 그리고 9월 11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9월 11일 날짜입니다. 자, 바로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더니 얼마에 매수하면 좋대요? 96,893원.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10만 5천 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어때요? 바로 급등의 흐름이 이어졌죠. 그리고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타점은 9월 18일에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10만 9천 원, 10만 5천 원 이상에서 떴었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떴을 때는 매수에 대한 타점이 떴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 이제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은 저는 그냥 매도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아가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010-4459-6279입니다. 지금 사실 시장도 좋아요, 그죠? 그래서 구독이라고만 딱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또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매수가랑 매도가랑 또 설정해가지고 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또 알려드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되셨죠?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서 매매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미 반도체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 반도체 역시 지금 10월 한 달에만 약 50% 정도의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주주분들도 다들 원하시는 거는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공략하는 게 쉬워요. 방금 말씀드린 거 따라서 해볼까요? 자, 매물대 차트를 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두꺼운 매물대만 찾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매물대를 넘어가는 자리, 그러니까 매물대를 완전히 돌파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 그리고 구독자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당시 95,70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이에요. 최대한 저점의 구간에서 물량을 잡는 게 중요한 거고, 만약에 매수에 대한 타점을 잡지 못했다, 놓쳤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는 95,000원의 가격대를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얼마 기회가 없다라고 제가 당시 영상 속에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네요. 그리고 당시 날짜는요, 9월 30일에 제가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그리고 분명히 9월 30일이 요 네모칸의 날짜였었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바로 다음 날 10월 1일에 노란색 화살표가 똑같이 떴습니다. 노란색 화살표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수에 대한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날도 마찬가지로 10월 1일에 정확하게 매수에 대한 타점 94,900원에서 포착이 됐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정말 거짓말같이 시원시원한 상승의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기성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또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계속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도 이렇게 노란색과 파란색 화살표 뜨는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이 떴다라는 거를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또 급등할 수 있는 애들, 그런 애들도 골라가지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는 우리 또 구독자분들하고 주주분들한테 이렇게 좀 종목들 다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시장이 사실 좋을 때는 좀 빨리빨리 좀 급등할 수 있는 애들 위주로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매매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네, 그러면은 이제 설명했었던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전력 월봉상으로 와가지고 이제 최종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월봉이라는 큰 그림에서 보시면 여전히 저점과 저점은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상승하는 모습을 좀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작년 4월과 5월, 6월 있죠. 요 네모칸의 구간이 한국전력한테는 매집으로 진행이 되었었던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매집한 물량들이 아직까지 뒤에 구간에서 빠져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면 분명히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한국전력에 대해서 믿으셔야 되는 건 외국인들의 수급과 그리고 실적이라는 이 두 개에 대해서는 정말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주식은 항상 주주분들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눌림이 왔을 때는 최대한
싸게 매수에 대해서 집중을 해주시되 올라갔을 때만큼은 비싸게 매도에 대해서 집중을 해주셔야지만 이 뒤에 나오는 모든 상승 파동을 우리 주주분들이 챙겨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010-4459-6279니까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한국전력 구독자분들께서도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확인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매매하시는 거 전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아셨죠?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